저 붉은 건물의 교회는 이 알라바마주 최초의 흑인 교회입니다. 100% 흑인들만 다니던 교회고요. 그 교회 옆에 그 지하 창문에 다이너마이트를 투척을 해서 여학생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폭사를 처음에 당한 여학생들의 동상을 여기에 세워놨습니다. 그때 죽은 아이들 모습과 똑같이 제작을 해서 동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곳이 인권운동의 성지 켈리 이그램 파크이에요. 그리고 조편에 보이는 것이 마틴 루더 킹 목사의 동상입니다. 여기에 1963년에 그 시민 그 혁명 시위대가 이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인권운동을 하던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전 지역의 그 타운 7개 블락이니까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그 전체 지역이 흑인들의 인권운동 성지로 그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건들지를 못합니다. 그 상업지역으로 지금도 사용은 하지만 변형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죠. 이게 그 당시에 인권운동을 하던 그 흑인 시위대들의 그 모습들입니다. 여기에 5월 1963년부터 시작이 되었던 그러한 일들의 백인들 그 K단 그 극단주의자들이 9월 달에 이 교회에 다이너마이트를 투척을 해서 그 어린 생명들을 폭사시킨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던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역사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그 버밍햄 시티예요. 알라바마의 주에 있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위치는 여기에 있어요. 알라바마 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12월 달에는 그 몽고메리 시티 그리고 그 인권운동의 성지인 셀마 이러한 곳에서 그 역사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뉴 올리언스에서 북상을 하면서 그 조지아로 가서요. 그 이후에 플로리다 뭐 이렇게 돌아다녔었습니다. 뉴 올리언스는 여기고요. 미시시피 강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미시시피 강의 원류가 되는, 그래서 이쪽은 여기는 동부고요. 여기는 웨스트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전에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알라바마 주는 요 정도로 해서요. 여기가 딕시슬랜드라고 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남부의 흑인 노예들을 거느린 대지주들의 그러한 땅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주들이 1860년에 7개 주가 모여서 여기 이제 별도로 우리는 독립을 하겠다. 니네들은 노예를 폐지를 해서 노동자들로 부려먹으려고 하고 우리 남부는 흑인 노예들이 있어야 우리가 생존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별도로 너희들과 결별을 하겠다. 그래서 북쪽의 그 정권에서, 여기가 워싱턴이죠. 워싱턴에서 너희들만 따로 분리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촉발된 것이 1861년에서 1865년 5월 달에 전쟁이 끝이 난 거예요. 약 4년 한 1개월, 2개월 정도의 그 시간이 걸렸었는데, 그리고 1866년에 노예 제도가 전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866년에 노예가 폐지가 되었어도 미국 전체에서 지금도 그렇지만요, 특히 남부에서는 이것이 100년이 지나는 그 세월 동안 이 사람들이, 흑인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전혀 갖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선거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1955년에 몽고메리에서 로사팍 여인이 버스 보이콧 운동을 촉발을 해서 인권 운동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인권 운동의 주도자는 마틴 루더 킹 주니어 목사예요. 1964년에 그 양반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1968년에 암살을 당해서 세상을 떠난 그러한 사람입니다. 30대 후반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곳 버밍햄에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곳은 1963년 9월, 여기에 제가 잠시 적어 놨습니다. 1963년 9월 15일에 이 앞에 보이는 그 교회 건물에서요, 지하에서 19개의 다이너마이트 스틱을 이 KKK 단들이, 이것을 쿠클럭스 클랜이라고 합니다. 이게 백인 인종 우월주의자 뭐 그러한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친구들이 저 지하 창문에서 청소년들의 그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 다이너마이트 19개를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4명이 현장에서 폭사하고 그 이후에도 부상자들이 여러 명이 더 죽었는데, 14살 된 아이들이, 그것도 여자아이들, 흑인 여자아이들이죠, 4명이 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편에 그 여자아이들의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1963년에 지금 이 공원에서, 여기서 마틴 루더 킹 목사를 중심으로 한 흑인들이 모여서 인권 시위 운동이 아주 격렬하게 그렇게 일어났어요. 1865년에 이 사람들이 선거권을 갖게 됐어요. 존슨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그 선거권을 갖게 된 그 2년 전에 여기에서 그 폭발 사고가 일어났는데,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이 지역에 있는 경찰관들의 3분의 1 가량이 KKK단의 멤버들이었어요. 그리고 4명의 여자 아이들이 다이너마이트에 폭사를 당해서 장례식을 여기서 하는데, 이 시티의 관계자들은 단 한 명도 참석을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종차별이 극심했었고, 흑인들과 백인들도 그 교회 관계자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모여서 장례식에 참석한 인원이 이 공원과 저 교회에서 장례식을 할 때 8,000여 명이 여기에 구름처럼 운집을 했는데, 시티 관계자 공무원들은 단 한 명도 참석을 하지 않았다. 이제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인종차별의 그 문제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965년에 흑인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정치력이 있으니까 정치인들이 그 다음부터는 흑인들의 표를 의식을 해서 그 흑인들을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을 만들고 그 사람들의 그 인권운동에 관한 그러한 성지들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내가 미국에 1985년 4월 달에 미국에 처음에 왔어요. 그때만 해도 인종차별이 어마어마하게 심했고요. 90년대 초에 들어서 마틴 루터 킹 데이가 국경일로 선포가 되었는데, 백인들은 직장에서 다 일했습니다. 쉬지 않았어요. 내가 그 백인들 회사에서
근무를 미국 처음에 오면서부터 했는데, 그것은 흑인들의 기념일이지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는 그 정도로 인종차별이 극심했었습니다. 그것이 벌써 30몇 년 전 얘기인데, 세월이 계속 가면서는 이제 점점 그 인종차별이 희박해져 가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는 과거 30년, 40년, 이 1963년 그 시절보다는 훨씬 그 인종차별이 약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30년 정도 더 지나면 그 인종차별에 관한 그러한 문제점들이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요. 그렇지만 흑인들도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육에 치중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특히 그 공직사회에 또 사회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지식인들을 많이 배출을 하고 그 사람들이 공권력을 더 많이 갖고 있어야 그 사람들이 차별을 받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제 그러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조상님들이 흑인 노예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계속 가난이 대를 물려서 이어져 오면서 그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그러한 열의가 부족을 하고요, 등등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는 경찰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아요, 흑인들이. 그리고 마셜, FBI, 그리고 정치인들도 많고 상하원 의원도 다수가 돼요. 그리고 2008년도에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8년을 재임을 한 그러한 관록도 있어서 흑인들 인권들이 그만큼 이제 향상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흑인 그 지도자급 인사들이 그 앵커 women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오프라 윈프리 여사 같은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흑인들의 권익이 상당히 존중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편에 그 지하에 창문을 깨고요, 이 다이너마이트가 스틱이라고 합니다. 그 초처럼 생긴 거죠. 길게 생겼는데 거기 불을 붙여 갖고 가려다가 집어 던져서 폭사를 시켰는데,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을 친 거예요. 나의 생각에 경찰들이 잡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 체포가 됐냐면 1977년에 체포가 되고 2001년까지 그 폭발범들이 체포가 되어서 1급 살인죄로 기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종신형을 받고 있던지, 이 당시에 체포된 사람은 사형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 알라바마 주는 사형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굉장히 큰 광활한 지역이 이 흑인 인권 운동의 성지예요. 전체를 그렇게 기념지로 지정을 해놨어요. 국립 유적지, 사적지 그러한 것이에요. 1963년에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공원이에요. 여기에서 흑인 인권 시위대들이 모여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주동이 된 그 시위대들이 걸기를 하면서 행진을 할 때 소방차들이 동원이 되어서 물대포를 그들에게 막 쏴댄 거예요. 그리고 그 셰퍼드 경찰견들을 풀어서 흑인 시위대들을 공격을 하고 총으로 쏘고 무차별 구타를 하고 하여튼 엄청난 그러한 피해가 발생을 했던, 그래서 미국에서는 몽고메리 시티, 그리고 버밍햄 시티, 셀머, 이러한 곳들이 흑인 인권운동의 성지예요. 그리고 이 아틀란타, 플로리다 이러한 곳곳에서, 그리고 뉴욕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곳에서 이 마틴 루터 킹이
다니면서 흑인들을 규합을 해서 인권 시위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정치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아시안들도 같이 덤으로 차별을 받지 않은 그러한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안들은 색깔적으로 인종 차별을 뭐 그렇게 많이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당했어요. 나는 당해본 적이 없어요. 미국 처음에 와서 그 백인들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그것도 메스터 조각가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전혀 그러한 차별, 지금까지도 차별에 관한 그러한 것은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의 이야기들이 자기들은 차별받은 적이 있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뭐 중국인들이 뉴욕시티 서브웨이에서 또 샌프란시스코 이러한 곳에서 구타를 당하고 뭐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뭐 인종차별에 해당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인과 백인들끼리도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것이고요. 또 백인이 흑인을 구타를 하고 흑인이 뭐 백인을 사살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항상 많아요.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으니까 이제 그러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는데 관계 기관에서는 그러한 사건이 생기면 특히 흑인들에 의한 아시안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것은 인종차별에 관한 그러한 폭행 사건이다 해서 그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는 그러한 또 사례들이 있어요.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그 살면서 그 백인 그 세력들로부터 차별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는 이 지역에서 벌어졌던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던 그 시위대들의 희생에 의한 그 덕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처음에 미국의 그 하와이에 도착을 해서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한 때가 지금부터 불과 12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전에 한국 분으로서 미국에 가장 먼저 그 진출한 케이스가 되는 서재필 박사, 그 분은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일본으로 도망쳐서 또 일본에서 다시 미국으로 와서 망명을 해서 미국에서 미국 시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여기에서 의학 박사 1호가 되어서 그 조선 시대 때 그 1900년대 초에 다시 한국에 갔었을 때 그 사람을 조선 그 관리들이 처벌을 하지 못했어요. 갑신정변을 일으킨 대역죄인으로서 남들은 참수를 시켰지만 서재필은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서재필은 왜 한국에 갔어도 그 사람을 건들지를 못했었냐면 서재필 박사는 미국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재필 박사가 1951년 그러니까 한국 전쟁 그 기간에 그 양반이 사망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러한 아시안들도 와서 뭐 의학 박사가 되고 미국 시민도 되고 그러한 그 과정들이 줄줄이 있었는데 흑인들은 이 땅에 가장 먼저 왔었지만 그 사람들이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그러한 사례들이 많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이 땅에서 테러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 이 흉악한 자들에 의해서요. 이 KKK단들이 지금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KK단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지역이 이게 플로리다 그리고 조지아와 엘라바마 요 지역이에요. 여기에서는 지금도 공공연하게 이 사람들이 테러를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언론에 이제 가끔 노출이 돼요. 과거에는 이 사람들이 1960년대만 해도 남의 교회들 쫓아 들어가서 불질러 버리고 거기서 사람들 끌어내서 총살시키고 도망가고 목매달아 죽이고 그러한 사례들이 1960년대 그 이전에까지 계속 자행이 됐었어요. 그리고 내가 미국에 처음은
1980년대 그 이후로도 이 KKK단들의 그 횡포들이 언론에 자주 노출이 됐었는데, 점점 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성도 하고 법도 엄격해지고 등등 그러한 이유로 해서 KKK단들이 지금은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음성적으로는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래전에 6년 전에 그 텍사스에서 이 플로리다에서 온 나와 동갑 녀석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부부를 만났는데 그 녀석이 나한테 미국에서 인종차별 당한 그런 사례가 있냐고 슬쩍 물어보는 거에서 난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머리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이 플로리다에서 온 녀석이고 생긴 것도 되게 못났어요. 그리고 완전 오리지널 백인도 아니고 남부 이탈리아 그 시실리안 계통 사람처럼 그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런 녀석이 그 백인이랍시고 뭐 KKK단에 관한 그러한 그 소속된 그러한 자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걔도 나한테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그 차별적인 발언을 하길래 내가 대놓고 그랬어요. 내가 너보다 잘생겼는데 뭔 개소리를 하냐고. 그 부인이 굉장히 열받았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6년 전에 나와 동갑인데 70살이 넘어 보였어요. 나는 또 생생하게 젊었잖아요. 그 당시에 또 6년 전이니까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그 부인도 나이가 꽤 들었는데 내가 그 남편과 동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열을 받았다, 이제 그러한 얘기죠. 사람이요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면 인종차별 절대 받지 않습니다. 영어를 못해도요 그 사람의 품위가 있으면 절대 백인들이든 흑인들이든 차별하지 않아요. 항상 사람이 뭔가 쫓기듯이 하고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당하는 것이지, 어디서 떳떳하게 살고 그러면 사람이 똑똑하면 누가 인종차별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곳에 그 버밍햄 시티를 이제 떠나서요 뉴 올리언스로 이제 다시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며칠 지내고 미국의 그 농경지들, 그러니까 쌀 생산하는 지역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가면 이제 벼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수확할 때가 이번 달 3월 달이면 이제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이모작을 많이 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4월 달 5월 달이 되면 또 파종을 해요. 그리고 10월 달에 벼 수확을 하고 그리고 또 파종을 하고 4월 달이 되면 수확을 또 해요. 그래서 이곳 농경지를 다니면서 또 영상을 촬영할 거고, 그 이후에는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현재 계획은 이 에파라치안 트레일을 이렇게 다녀서 어디까지 갈까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부는 지지난해 계속 서부에서 여기에서 다녔었습니다. 서부는 이 지역이 전부 서부인데요. 그래서 너무 많이 다녔으니까 2년 만에 이제 이 동부에 와서 이 동부 지역을 또 세밀하게 살펴서 영상에 올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